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되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공격성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사실은 돈만 들이면 해결되는 거 되게 많아요. 고양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공격성의 형태와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해서 마지막 편으로 고양이 간의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즉 인터캣 어그레션이라 그래서 다두 사육 과정, 다묘 사육 과정에서 고양이들끼리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싸우고 경쟁하고 으르렁거리고 쫓고 아니면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거든요. 주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즉 고양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공격성의 형태와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고양이 두 마리 혹은 다두 사육 과정에서 여러 마리 사이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서로 싸우는 형태의 공격성은 되게 흔한 형태의 공격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자주 보는 형태의 공격성이거든요. 이러한 서로를 못마땅해 하는 이런 상황은요, 서로와 어떤 갈등 구조가 해결될 때까지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길게는 수년 혹은 영원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다두 사육하는 잘 지내는 어떤 한 그룹 안에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병원을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미용실을 갔다 온 이후에 다른 고양이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고양이로 인식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서로 간의 영역 문제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 들어온 고양이로 인해서 어떤 서열 문제로 인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성에 대해서요, 왜 나타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럼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정도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양이들 간의 어떤 공격성 형태고요. 이러한 공격성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영역권에 어떤 침범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위협이 됐거나 아니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되거나 아니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전환할 공격을 하거나 새로운 고양이로 인해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가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간의 공격성은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때리거나 핥히거나 물거나 싸우거나 털을 사방에 막 뿜어서 날리거나 아시죠? 피범벅을 만들거나 사방을 뭐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형태의 공격성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많은 형태가요, 되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공격성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조용조용히 왕따를 시키는데 선생님이나 상사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공격성도 공격성입니다. 몰래 따라다닌다거나 상대 고양이의 어떤 영역권 아니면 화장실에다 마킹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고양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얘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또는 화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앞을 몸으로 막아버리기도 해요. 못 나오게 해요. 또 상대 고양이가 잘 다니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또 몰래 쫓아다니거나 상대 고양이 밥그릇에 테러를 해놓기도 해요. 한 가정에서요, 고양이들 간의 공격성이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적절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요, 강아지 간의 공격성보다는 훨씬 더 고양이들은 사실 좀 쉬워요. 왜냐하면요, 강아지는 이게 성격의 문제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고양이는 사실은 돈만 들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집안의 환경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공격성 문제 해결에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편에 들어갑니다. 돈만 들이면 되니까요. 먼저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 상황이 될 만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들, 즉 고양이들 간의 입양 순서, 그 다음에 각각의 나이, 성별, 상호관계, 몇 그룹이 있는지, 누구랑 친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고요. 아야 아파 왜 물어? 핥히지 마. 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누가 블락키고 누가 블러커인가, 누가 체이서고 누가 체이서인가, 이런 거에 대한 원인 파악도 필요해요. 즉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요, 피해자가 있고 피해주는 애가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똑같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피해자예요.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같이 싸우다 보니까 얘가 먼저 공격하는 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누가 주로 공격을 받는 형태인지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언제부터 그랬나, 그리고 언제 주로 그러나, 밤에 주로 그러는지 아니면 밥을 주면 주로 그러는지 아니면 흥분해서 그러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내 집의 현재 환경은 어떤가, 영역권은 충분한가, 사료는 충분한가, 밥그릇은 충분한가, 화장실의 수는 충분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들을 면밀히 따지고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은요, 현재 내 집이 살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의 캣타워들이 있어가지고 영역권이 충분히 층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수의 화장실이 있어야 되며 충분한 수의 밥그릇과 물그릇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야 됩니다. 즉 현재 내 집이
이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살기 편하게 돼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셔야죠. 만약 눈앞에서 심하게 싸우기 시작한다면요, 우선 일단 격리를 시켜두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만약 방치하면요, 흥분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결국 좀 더 심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즉 별거 아닌 싸움을 시작했다 그래도요, 싸움하는 걸 발견한다 그러면요, 바로 격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더 심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격리를 한 후에는요, 다시 천천히 소개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격리된 공간에서요, 아침마다 서로의 뺨에다가 양말 두 짝을 준비하셔가지고 각각의 뺨을 충분하게 양말들을 묻혀요. 한쪽은 이쪽 양말, 왼쪽 양말은 안방에 있는 고양이, 이쪽 양말은 다른 방에 있는 고양이에 뺨을 묻힌 다음에 서로 바꿔요. 그래서 몸에다 또 막 문대주시는 거예요. 냄새 교환이라 그래요. 즉 서로 뺨에서 나오는 냄새를 몸에다 묻혀가지고 이쪽 고양이 냄새를 이쪽에 묻혀놓고 이쪽 고양이 냄새를 이쪽에 묻혀놓고 이런 냄새 교환을 계속 아침마다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페로몬 제제를 방에다 역시 꽂아주세요. 펠리웨이나 아니면 컴포트존 같은 페로몬 제제를요, 훈증기를 꽂아가지고 고양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펠리웨이 제품은 일반 펠리 말고 펠리웨이 멀티캣이라고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묘 사육 과정에서 고양이들 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종류로 따로 개발된 거고요. 이런 종류의 합성 페로몬 펠리웨이 멀티캣을 구입해서 쓰시는 게 좋고, 이것도 역시 카피 제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카피 제품으로 구입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카피 제품도 효과는 동일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입하셔서 쓰셔도 괜찮고요. 또는 아마존 같은 데서 센트리 카밍 컬러라고 있어요. 목에 씌우는 얇은 주령대인데 여기에도 페로몬이 묻어 있어서 계속 훈증식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페로몬이 분출되는 컬러가 있거든요. 카밍 컬러라 그래요.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센트리 카밍 컬러도 역시 구입해서 쓰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면 한국까지 직구하시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펠리웨이 멀티캣 카밍 컬러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요. 플라워 에센스 재질인 이제 배치 플라워 레스키 레메디를 구입해 가지고요, 보통 이제 30ml 스프레이병에다, 조그만 스프레이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 4방울 정도 뿌려주세요. 레스키 레메디를요. 그 다음에 그걸 흔들어 가지고 고양이들 몸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하루에 4번씩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루밍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심신이 계속 안정이 돼요. 요거 자체가 심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양이의 흥분도를 낮추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고양이 간의 어떤 문제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조금 더 안정된 게 보이면은요, 펜스 같은 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해보세요. 서로 하악질을 시작하면 다시 격리를 시작하시고요. 서로 하악질을 안 하고 맹둥맹둥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땐 다시 합사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합사 후에도 꾸준하게 펠리웨이 멀티캣, 센트리 카밍 컬러, 질캠, 레스큐 레메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 중에 기본은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분하게 숨을 곳이 있고 충분한 물그릇과 밥그릇이 있으며 충분한 숫자의 화장실을 구비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이 정도 노력이면요, 대부분 합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고양이들 간의 어떤 공격성은요 70% 80%는 해결이 돼요.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일부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정신학적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하게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의 정신병약 같은 항우울제 같은, 아니면 강박증에 필요한 약들, 이런 종류의 약을 평생에 걸쳐 복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저는 20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합사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령, 즉 고양이들 간의 어떤 공격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